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최근 제가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어떤 음식을 먹고 일주일 만에 위험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할 수도 있는 이 진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할 음식과 위험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채널을 빠져나가지 말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충격적인 경험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평소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조셉과 함께 새로운 식당에 가게 되었답니다. 조셉은 늘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친구라 그 식당은 정말 유명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보던 바로 그 메뉴를 시켜줬어요. 사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날은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어서 좋아 보이는 음식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죠. 그 음식은 매콤한 소스가 가득하고 비주얼이 끝내주게 예뻤습니다. 단 한 입만 먹고 나서도 생각보다 그 맛이 감칠맛이 느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고 그날 밤부터 기이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답니다. 과연 그 음식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보려 해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식사도 이렇게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일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식습관 및 음식 안전과 관련하여 심각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와 방문한 새로운 식당에서의 경험은 식중독을 불러온 원인으로 비극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매력적인 비주얼과 맛은 종종 우리가 그 음식의 안전성을 간과하게 만들곤 합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 봅시다. 첫째, 해당 음식이 매콤한 소스로 덮여 있다는 것은 특정한 재료들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매운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나 조미료는 어떤 경우에는 식중독균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하지 않은 재료나 적절하게 조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은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유해 미생물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비주얼과 맛에 주목하는 동안 음식의 보관 상태나 조리 방법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미생물은 더욱 빠르게 번식하며 이는 특히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 더욱 증가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이런 환경에서 조리된 음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후 기이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 등을 포함하며 이는 인체 면역 시스템이 유해 미생물에 대항하기 위해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다음 섹션에서 좀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중독 사례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끔찍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 시에는 항상 음식의 보관 및 조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이 적절하게 저장되었는지, 조리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식이 너무 오래된 것 같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에서도 항상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조리기구와 식재료를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미생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류와 해산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분 보충이 필수적이며 가벼운 증상이라도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기록하고 발생한 증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두면 의료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을 때 무엇보다도 위생과 안전을 소홀히 했던 점이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친구들과의 식사 또는 가족과의 따뜻한 저녁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 미리 예방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